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27회 시험 문제죠. 지대 이론에서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읽는 거예요.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고 열등한 땅에서도 발생한다. 토지 비옥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소유가 뜨면 뭐였죠, 여러분? 사유화. 그럼 사유재산 제도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 마르크스, 전마, 절대지대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절대적으로. 지대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한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받는 것에 차이가 나니까 적게 받은 전마가 입 튀어나오네. 기억나시면 돼요. 차익지대설은 이 리였죠. 북한에서는 이 씨를 리씨라고 한다. 리카도. 그 다음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 입지교차지대설 또는 위치지대설이었죠. 누구였죠? 입지지대설은 튀넨. 그럼 입이 튀어나오면 입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모두 다 생산비는 절대적으로 똑같죠. 절대적으로 똑같은 건 생산비. 그런데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남는 것 잉여에는 차이가 난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차익지대설은 지대를 뭐로 봐요? 잉여로 보죠. 생산비로 안 봐요. 그때 토지의 소유, 사유와 단어가 뜨면 무조건 뭐다? 절대지대설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겠네요. 기억을 반드시 합니다. 그때 마샬의 준지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준이라는 건 원래 그것은 아닌데 그것과 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였죠. 그럼 지대는 토지 이용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게 지대였어요. 그러면 지대와 비슷하게, 토지와 비슷하게 장기간 쓸 수 있는 게 있었죠. 그게 기계장비죠. 고정설비. 그래서 기계장비 등 인간이 제공하는 장비예요. 그때 그것이 다른 기계장비보다 상대적으로 희소해서 초과이윤을 발생시켜주면 그때 기계장비를 대여한 사람에게 초과로 주는 부분, 그게 바로 뭐였죠? 지대에 준하는 준지대였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지만 기계장비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지대는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가 포인트예요. 단계만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웠죠? 일본 삭개 중에 유명한 삭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준마이였죠. 준마이. 그래서 준지대는 마샬이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차익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며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토지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해요. 체증의 법칙 절대로 아니었어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옥도가 아무리 높은 땅에서도 매출액을 더 늘릴 수는 없었죠. 수확량을. 그래서 비옥도가 또 높은 땅을 찾아봤더니 비옥도가 높은 땅은 한정돼 있더라. 그래서 비옥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은 들인 생산비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 그게 농사를 짓는 땅 중에 최고 열등한 땅, 최열등지였잖아요. 그게 농지의 한계지였죠. 그 개념이 중요했어요. 2번.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대를 요구할 수 있죠. 최열등지보다 더 비옥도가 떨어지는 땅도 지대를 요구해요.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절대지대설이에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티넨의 입지이론. 에 따르면 얘는 고립국 이론이었습니다. 고립된 나라에선 농사짓고 살아서 농업입지론이었죠. 동시몬이 6개로 구성된 고립된 나라를 가정하고 얘기를 했어요. 티넨에는 고립당한다 기억나시죠?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왜 그랬죠? 고립국 안에 시장이 중앙에 있어요. 그럼 농사를 지으면 그 위치에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까지 날러야 되잖아요. 수송해야 돼요. 그때 수송비의 전략분만큼을 내 토지가 시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지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로 교차됐어요. 그게 입지교차 지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대는 위치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위치 문제를 중요시한 티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 지대설이 그래서 각광받고 있는 이론인 거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차익지대설은 지대를 어떻게 계산했죠? 남는 것의 계산은 팔고받은 금액 가격,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빼면 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지대설에서는 생산비를 빼고 남은 게 지대니까 잉여지, 토지 소유주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불로소득인 것이지 당연히 생산비가 아닌 거죠, 지대는. 이번에
위치지대설에서는 그 위치에서 바로 팔 수 없으니까 이게 합리적이죠? 시장까지 날라야 돼요. 그래서 남는 것, 지대의 계산은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뭐까지 빼요? 수송비까지 빼면 그것이 지대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위치별로 지대가 달라지겠죠. 4번 입찰지대설, 이응, 알론소였죠. 입찰 경쟁지대설이었어요. 그럼 경쟁의 결과 뭐는 빵이 돼요? 초과에는 빵이 되는 지대였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를 입찰 경쟁의 결과 초과에는 빵,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5번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땅, 한계지였습니다. 얘를 뭐라고 됐어요? 농사를 짓는 땅 중에선 최고 열등한 땅이었죠. 최열등지였습니다. 차익지대설에서는 당연히 차익이 없으니까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욕먹는 이유였죠. 실제 현실에서는 최열등지보다 비옥도가 떨어지는 땅에서도 그 땅에서도 토지 소유주는 지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였어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었죠. 토지 비옥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토지의 소유, 사유화로부터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3번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맞아요.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체감의 법칙 작용,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본 건 맞네요. 2번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수송비가 늘죠. 그럼 수송비가 많이 빠지니까 남는 게 줄죠. 그래서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도심은 지대가 높죠. 실제로 현실. 외곽으로 가면 지대, 토지 임대료 낮아지잖아요. 그 이론이 그대로 여기에 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입니다. 우리 경험상 도심은 교통비는 도심까지 적게 들지만 지대가 높죠. 근데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교통비가 많이 들죠. 지대는 낮아져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3번 마찰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헤이그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최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찰비용 이론. 지대와 교통비는 반비례한대요. 지금 말씀드린 그 이론이에요. 도심에서의 전체 교통비는 도심까지 적게 들지만 지대, 토지 임대료가 높죠.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요.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교통비는 많이 들지만 지대 자체는 낮잖아요. 주거비용은 적게 들겠죠. 임대료가 싸져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대와 교통비는 반비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기억하는 방법. MM으로 해마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인어공주에서 말처럼 타고 다니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해마였죠. 해마. 인어공주의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찰비용 이론.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 4번.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그래서 지대를 많이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크게 이용되는 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찰 경쟁 지대에 의해서 토지를 배분, 빌려주다 보면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겠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때 최대의 현재 가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은 따지지 않아요. 5번.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 소유 뜨면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로부터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절대지대설이었죠. 독점지대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익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